안녕하세요. 유영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소상공인 소셜 마케팅 중에서 4장, 그 미디어 쪽, 그러니까 주로 컨텐츠를 다루는 쪽이 되겠죠. 이쪽의 마케팅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찬님하고 이성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 소셜미디어 쪽, 여기서는 그냥 멀티미디어라 그랬는데요. 예, 소셜미디어 쪽 마케팅 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진 관련된 쪽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하는 쪽, 그리고 동영상 편집에 대한 것, 유튜브 채널과 그 다음에 동영상, 그리고 이제 이북 관련된 거, 요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번에 하는 거는 간단한 요약에 대한 거고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따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 이쪽에 대한 거는 요즘은 그 폰 자체도 좋고 폰에서도 사실 경쟁적으로 카메라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예, 경쟁이 심하고 앱도 계속 좋은 앱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발전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요즘은 이제 AI 적용한 그런 필터나 그 다음에 앱 자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것, 찍기 전에 인식에 대한 부분도 발전이 되고요. 이미 찍은 사진을 리터칭하는 그걸 또 응용해서 또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하고 싶은 거는 플레이스토어나 그 그룹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앱 쪽을 스터디를 해보시는 거, 예, 이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가 쓰는 책에서도 그 중에서 좀 비교적 안정되고 그 사업에 응용하기 좋은 것, 그냥 또 아주 재미로만 하는 앱들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응용하기 좋은 쪽으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진 촬영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앱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 말은 어, 당연한 부분이니까 예, 스마트폰 사진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다 앱이라고 하나를 하고 범위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묶어서 앱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앱을 우선 위로 이렇게요. 그리고 촬영할 때 밖에 놓치는 부분인데요. 렌즈를 그 렌즈 겉에 유리죠. 렌즈에 직접 저기 하는 거니까 렌즈를 깨끗하게 예, 닫고 시작하시라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광량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명 상태, 위치 이런 거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조명을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조명이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때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신경 쓰시고 요새는 자동 인식을 워낙 잘하니까 인식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촬영하시는 거. 그리고 미리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해서 화면에 중점 두고 싶은 부분 요거를 그 터치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초점이 가도록 예, 포커싱 한다 그러죠. 초점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찍은 다음에 사실 트리밍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앱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좀 저기 하지만 그래도 그 나중에 확대가 되니까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예, 근접해서 촬영하는 거 필요한 부분만 화면에 나오도록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까지는 이제
대략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사진에서 똑같은 촬영인데 이제 구도에 대한 부분이죠. 구도는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3x3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그쪽에 교차점을 둔다. 이런 이야기는 제일 기본으로 많이 하니까요. 딱 가운데 두지 말고 어지간하면 그렇게 한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한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 그쪽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매장과 상품에 집중이 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매장과 상품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항상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용도가 커버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 뉴스 그리고 나중에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 만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용으로 집어넣기 좋은 요렇게 용도들이 이제 좀 다양하죠. 예,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용 이런 식이 이제 많이 되는데요. 그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화면 안에 예,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텍스트를 넣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는 많거든요. 텍스트는 넣을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또 하면서 할 테니까요. 하나씩 조금 보시자고요. 잠깐 또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예, 김대은님하고 김금환님 들어오셨고요. 예, 백경천님이 인사 나눠주셨네요. 늦은 시간에 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두섭님 들어오셨고 정승환님 반갑습니다. 박현님 또 들어오셨네요. 권정선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하실 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라이브 방송 첫 번째는 폰으로 바로 방송하는 것. 요걸 대부분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나가서는 안 되는데 방송은 하고 싶을 때 라디오 비슷한데요. 네, 바로 오디오 라이브 방송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캠이나 그 다음에 화면 중계하는 쪽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방송들은 활용도는 많은데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점포에서 하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폰으로 하는 방송하고 오디오 라이브 방송 둘 다 폰인데요.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약간 그 뭐랄까 그 상식선에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OBS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화면 중계에서 하는 이런 방송 쪽이 분량이 많고 그러는데 근데 이쪽은 이번 책에서는 이제 폰으로 하는 생방송하고 오디오 방송 이런 정도로 하게 되고요. 폰으로 방송할 때 이제 주의점이나 이런 거는 미리 이제 나중에 훈련이 많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미리 전체에 대한 이렇게 진행 스크립트를 요거를 조금 메모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인트로 그리고 끝부분에 아우트로 요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할 만한 또는 인트로 다음에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요. 멘트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거 예. 그리고 중간에 진행하다가 사이사이에 또 하는 중간 멘트들도 요걸 고정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요때는 다는 아니지만 육하 원칙에 맞춰가지고 현재 있는 곳을 알리는 게 사실 목적일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걸 한번 되풀이해주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나 아우트로 같은 부분은 요새는 그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편집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메모는 꼭 필요하고요. 폰으로 방송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또 이제 내보낼 때 어느 정도 그 홍보 쪽으로 쓰시게 되면 가로 모드, 요즘 세로 모드를 많이 쓰긴 하지만 가로 모드가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편집할 때도 좋고. 그래서 가로 모드 방송하시려면, 예, 그러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방송 버튼 누르기 전에 가로 모드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변경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좀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 화면을 전후면 카메라 전환을 요거를 숙지하고 하시라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실 때 중간에 초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대 기능을 먼저 초대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중에 초대하기 요게 있는데, 요 부분도 네트워크 고려해서 상태 고려해서 진행하는 거 요렇게 조금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네트워크만 괜찮을 때는 꽤 괜찮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방송은 그렇게 이제 안에서 좀 다룰 거고요. 오디오 라이브 방송이 중요할 때는 매장이나 사람 얼굴 내보내기가 내보내기보다, 예, 그 상세 설명이 필요할 때 요런 때인데요. 좋은 거는 이제 메뉴별 설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 서비스별 그 설명을 간단하게 방송과 함께 나중에 영상 소스로 쓰시려고 할 때, 그때는 오디오 라이브 방송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진입하는 방법은 라이브 방송 화면에서, 예, 버튼 곁의, 예, 더보기 보시면은 오디오 라이브가 있죠. 예,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오디오 라이브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위에 자꾸 영상 소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방송 전에, 지금은 폰 상단 왼쪽에 있죠. 예, 왼쪽의, 예, 그 이미지 걸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이제 미리 이렇게 화면을 준비. 그래서 고정 화면이죠. 그래서 고정 화면을 띄워 놓고 이제 설명하는 방식.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이미지 띄우지 않으면 그 페이스북 동그란 자기 얼굴이 먼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고, 양쪽 다 방송하고 나면 이제 다운로드를 편집해서 다룰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저 할까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나중에 옮겨도 되니까 여기다 이제 하겠습니다. 네. 보통 라이브 방송을 한 다음에 mp4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그 별도 방법을 쓰지 않으면 웹에서 자신 것만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기본으로는. 그래서 보통 본인이 하고 본인이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때 받으실 때는 영상을 플레이 시키고 일단요 플레이 시키고 전체 화면 버튼을 누릅니다. 그 영상 위에 올라와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그때 나온 화면의 이제 더보기 점점점 메뉴 있죠? 그 안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운로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p4로 보통 다운로드 되거든요. 네. 자, 이 대목에서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신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변양원님 들어오셨고, 진재근님 들어오셨네요. 김은희님, 문현정님 들어오셨고, 김은희님이 인사 주셨습니다. 예, 늦은 시간에 수고 많다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들으시는 분도 감사하고 또 한쪽으로는 사실 지금 그 책 쓰려고 하는 거 그 책에 그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방송하면서 하면 이게 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요즘은 영상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 텍스트 추출하는 것도 되고 해서 책 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책 쓰기 강좌할 때 저희 쪽에서 책 쓰기 강좌할 때 이제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형편 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때는 방송을 밖으로 안 내보내고 나만 보기 해가지고 이런 방송하면서 진행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 이야기가 있는데 어, 사업장에서 동영상 편집하실 때는 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어, 동영상을 간단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집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때 쓰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재미 위주로 간단 편집하는 종류 앱들을 저희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폰에서는 아직까지는 키네마스터 쪽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활용한 그런 편집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기본 구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게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또는 공유될 때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걸 공유를 해주실까? 사실 공유가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목표가 돼야 나중에 이제 쓰실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유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본 내용, 또 마무리 이렇게 되는데요. 영상을 키네마스터 편집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 자체 편집 이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 자체 편집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메뉴에 저희가 하는 쪽에서 그래서 자체 편집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키네마스터는 별도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흐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적은 편집으로 활용하는 이런 쪽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매장 소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표 인사 이런 것처럼 나중에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그리고 메뉴 소개 서비스 그 다음에 이벤트들 이런 위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체 편집에 대한 거는 일단 올리게 되죠. 보통 다운받았던 mp4를 일단 올리고 유튜브에요.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서 이제 잘라내기 그 다음에 앞뒤에 이제 덧붙이는 거요. 앞뒤에 덧붙이기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자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화면 처리 그리고 안에 카드에 대한 거 링크 거는 방법들 이런 게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중점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하시면서 책 쓰고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장 안에 사업장 안에만 주로 계시는데 컨텐츠가 아까운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는 책이 홍보 마케팅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영상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요 부분이 유튜브 도움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알고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 진행해 보니까 만족도가 높으셔가지고 이쪽에 대한 설명도 안에다 좀 넣어 놓을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설정하는 거 처음에는 그냥 폰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공유하면서
바로 생성하는 거, 이건 없을 때 이제 쓰시는 방법이고요. 없을 때는 또는 없을 때 이건 폰만 가지고 바로 되니까 사실 이거 보내드리고, 아니면 컴에서 또 들어가 가지고 구성하는 방법, 컴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널과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소와 공유에 대한 거, 그리고 채널 기본 구성하기, 요 정도만 우선 할까 합니다. 너무 이제 사용법 위주로 된 거는 써가면서 이거를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기는 아까 편집 부분하고 겹치니까 그 정도로 둘까 합니다. 이거는 저쪽 걸 그냥 갖다가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해서 링크 이렇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꽤 됐네요. 그쵸? 예. 자, 그래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책자 이북 만들기 쪽인데요. 이북에서는 그 책이 있고 없고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QR코드 등으로 해서 그 배포하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매장에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요즘은 CSR이나 아니면 CSV 때문에 그 우리가 사업장의 사회, 그러니까 지역이나 환경 이슈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컨텐츠도 양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과 함께 컨텐츠 구성하는 이벤트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함께 만들고 함께 배포하는, 이게 마케팅 방법으로, 또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 만드는 부분하고 EPUB으로 만드는 거 두 가지 정도 다루려고 하고요. EPUB으로 다루는 거 어렵게 가면 사실 이거는 그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 문서를 통해서 보통 작성하고, 작성된 거를 요거를 EPUB으로 반출하는 이런 방법.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약간의 그 관리 테크닉은 필요하거든요. 안에 구조화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페이징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배포 방법이 EPUB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페이스북 그룹 같은데 파일로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파일 전송을 하면 또 못 보시는 분도 종종 나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플레이북 이쪽으로 해서 각자 이렇게 놓고 보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흔하게 쓰는 게 PDF, 이렇게 또 보시는 방법인데, PDF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주소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 이것도 하고요. PDF 하다 보면 PDF를 낱개로 만들어서 합치고 페이지 다루고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PDF로 반출하는 거,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기존 콘텐츠, 그래서 PDF로 반출하는 방법.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PDF 다루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면 PDF 뷰어에 대한 이야기. PDF 뷰어라면 보통 크롬에서는 자동으로 되죠. 크롬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스마트라 PDF 같은 요런 쪽 해가지고 좀 이렇게 권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니까 메모만 좀 해놓을게요. PDF 프린팅하는 부분에서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체 기능으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PDF 프린트 드라이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요건 팁으로 해서 살짝, 요거는 팁으로 이렇게 해서 얹어드리면은 또 유용하게 쓰시는 분이 계실 것 같네요. 적절한 데서 이제 선을 긋긴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은근히 조금 많아졌습니다. 예. 자, 화면을 좀 줄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했는데, 이러네요. 그죠? 예,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스마트폰 사진,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 유튜브 채널하고 올려서 편집하는 거 유튜브 안에서, 그 다음에 이북 만들기와 배포, 대략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장에 대한 요약을 한번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운영하기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운영하는 쪽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이벤트 운영법하고 이벤트 할 때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컨텐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친 후에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분리해서 메모 좀 해놓을까요? 여기에서 이벤트 개요에 대한 부분 다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벤트 차이와 활용, 그 다음에 보통 거리 축제 같은 것도 이렇게 관여되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축제에서 이벤트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계층형 이벤트 전략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야 이벤트 연계 전략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다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장 이벤트 운영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